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보다 탄력은 좀 약했지만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세가 전환이 되면서 개별 모멘텀이 부각된 게임, 원자력, 해운주들이 약진을 했습니다. 연속성 없는 시장에서 연속성 있게 시장을 견인할 주도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고조되는 에너지 위기, 몸값 높아지는 원전 신재생입니다. 정부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0조 원전 발주를 앞두고 체코 대사가 한국 최신형 원전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수주 기대감이 고조됐는데요. 7월 중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고조되는 에너지 위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향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의 3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사들은 AI발 전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픽은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지점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AI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전력 설비, 전선 그리고 원전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향후 3년간 세계 전력 수요 급증을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거와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아시는 것,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전력 때문에 기사거리 엄청 나오고 있고 데이터 센터발, AI 데이터 센터 발로 너무나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이제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이제 하루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최대 전력 사용량이 언제였나 봤더니 100기가와트를 사용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작년 11월에 한 얘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5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남지 한 25년 후쯤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이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추세로는 줄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게 전력 라인이 되게 심각하구나라고 이제 다들 느끼고 있고요. 이 중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재생 에너지 비율도 전 세계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후반대까지 가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전력이 이제 생산이 이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29%나 됩니다. 사실 중국이 차지하는 풍력하고 태양광은 전 세계 반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3년도 기준으로 이제 한 자릿수, 그러니까 9.2%로 보면 아직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2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55.5 테라와트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1년도, 50년도, 요때 7년도 후에는 736 테라와트시, 그러니까 지금보다 12배나 많은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생산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달 중에 또 관련 이벤트가 있죠. 정부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그런 방향을 명확하게 내비쳤는데요. 현재 한국의 전력 수급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향후 발표에 따라서 원전과 신재생 사업에 어떤 수혜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많이 생산되면 너무나도 좋죠. 근데 이제 환경상 그리고 이제 구조상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고, 그럼 지금도 어떻게 되나 봤을 때 현재 10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신규로 한 2에서 많으면 4기까지도 이제 추가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이제 정기본의 내용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원전이 추가가 될 거에 대한 건 참 먼 얘기 같죠. 사실상 이제 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리고 뭐 법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는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원전 같은 경우가 이제 환경 이슈라든지 지역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전소만 확보되면 원전이 너무나도 좋죠.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하고 풍력은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평균 대비해서도 월등히 낮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20%대 초반에 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 관점에서 보면은 관련주들은 다시 이제 하방은 이제 막혔다. 빠질 요인이 크게 없는 것 같다라고.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출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최소 30조 원대 체코 원전 발주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체코 대사가 한국 최신형 원전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수주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한국과 프랑스의 2파전입니다. 7월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될 예정인데 7월까지 모멘텀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면 좋을까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사실 이제 원전이 이제 신재생이 포함되냐 안 되냐에 대한 뭐 나라마다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원전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풍력하고 뭐 태양광보다는 훨씬 더 주가적인 탄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앵커님 말씀처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은 실적이 이상의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그 전에 주가를 움직이고 작용하는 데는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수주 산업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주가 결정됐다거나 아니면 기대감이 된다거나라고 했을 때 주가가 좀 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0조 원대 체코 신규 원전이 이제 총 4기인데 36년까지 4기인데 뭐 최종 입찰서를 저희가 제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과연 될지 안 될지인데, 우리나라의 장점은 그 납기 내에 아랍에미레이트의 4기를 납기 내에 잘 운영하고 건설했다라는 거에 대한 장점, 그리고 가격에 대한 장점인데, 최근에 프랑스나든지 EU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과연 이제 뭐 무기도 그렇지만 같은 이제 유럽 거를 써라, 한국산에 대한 견제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나 지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프랑스가 유리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단가라든지 아니면 또 경험이라든지 납기 내에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강점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됐을 경우, 뭐 기대감이 있겠지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에 억눌렸던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국내도 2에서 4기까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지만 사실상 국내는 이게 과연 실현될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유럽은 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봅니다. 네,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모멘텀이 있는 원전을 조금 더 보자란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좀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최근에 과거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많죠. 뭐 많은 것 중에 저는 이제 대형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한전에 이제 출자를 받았던 한전 KPS나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운영 보수하는 부분도 한전 KPS라든지 이런 쪽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정부 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영향이 안 미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가 되는 게 사실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게 보면 이제 사실 정부에 연관돼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뭐 금융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혜를 됐기 때문에, 결국 매출도 뭐 1분기는 좀 안 좋을 수 있을지언정 뭐 올해 24년도엔 좀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플러스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전의 그룹적인 한전 KPS나 한전 기술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주가 탄력, 예를 들어 수주를 받았을 경우에는 뭐 주가 탄력은 뭐 BHI나 다른 원준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대형주를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보고 싶다면 한전 KPS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고, 오늘 또 비츠로테크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것 같습니다. 북미 발전기 기업 수출 소식에 가장 좋은 탄력을 보였습니다.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 비츠로테크의 성장성과 주가 연속성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비츠로테크 너무나도 좋았던 기업인데 사실상 그 밸류가 사실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멘텀으로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뭐 상한가 갔던 부분은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 강하게 갔었던 부분은 뭐 북미 발전기 기업 수출 소식에 대해서 이제 뭐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비츠로테크가 MS와 파트너를 맺고 있는 기업이죠. 제네라 홀딩스의 주요 고객사로 이제 자회사 등록돼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 사실상 뭐 가정용하고 산업용 발전기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제네라 홀딩스인데요. MS뿐 아니라 MS가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MS보다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재생 에너지 개발 기구 자산운용사죠. 이제 브룩필드에 1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26년에서 30년까지 안정적으로 유럽하고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받겠다라는 계약을 맺는 부분. 애플도 마찬가지로 맺고 있고 많은 빅테크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사성으로 나오거나 관련 기업이라 뭐 벤더로 등록되어 있다거나 아마 납품 이력이 있는 주식들은 좀 탄력 있게 이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꼭 비츠로테크만 볼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산업을 찾는 것도 한번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가 특히 약세장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오후 들어서 에너지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주는 여전히 좀 시장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그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지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뭐 기사 내용도 그렇지만 이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환율의 고유가의 이제 고금리. 그러니까 모든 수주 사업이나 건설을 하거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금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해서 거기서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와트 시당, 예를 들어 뭐 전력당 단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제 당연히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최근처럼 이제 원자재 가격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전체 전력에서 이제 9.2%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30%까지 막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전력도 증가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량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은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증가한다고 주가가 간다거나 이익이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이 비용단에서 환경이 되게 좋아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24년도는 작년보다 환경이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과연 금리가 낮아진다라든지 환율이 안정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24년도는 하방은 막혀 있다. 이게 다시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주가는 안 좋았었거든요. 뭐 풍력주라든지 태양광주. 근데 하방은 막혀 있다. 그래도 위에는 뭐 서서히 가겠지만 급등하기에는 참 지금같이 이제 전력 전선 뭐 이런 쪽이 많이 가겠지만은 그래도 서서히 하방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좀 하방 안정적으로 하방이 막혀 있고 서서히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주 가운데서 황재수 지점장의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자력이 좀 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미국의 이제 뉴스케이라든지 엑스에너지에 대한 고객사 지분 투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주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미국도 지금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혜도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주가로는 당연히 체코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는 주가 탄력적으로 붙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게 안 된다는 리스크도 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비중을 많이 늘리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다. 근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과연
뭐 세론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주가가 뭐 세론이 나와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럴 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매수를 하고 뭐 선정하기 전까지 이제 그 전에 이제 미리 이제 이익 실현을 한 다음에 뭐 선정되고 이제 빠졌을 때 다시 산다는 전략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몸값 높아지는 원전과 신재생을 주제로 황재수 지점장의 원픽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만나봤습니다. 높아지는 에너지 수요에 주목받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이 보유 종목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은 40대 여성 수키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보면 투자 자산은 1억 원이고요. 비중은 국내 주식 80%, 현금이 20%입니다. 현재 유한양행,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크래프톤, 위메이드, 파마리서치, 세경하이테크, 하나오션, HD 현대마린솔루션 이렇게 총 8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수키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 그리고 김성훈 MHB 인베스트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포트폴리오에는 다양한 색깔의 종목이 고루 담겨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 다소 소외가 되어 있는 게임주가 2개나 있는 게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좀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게임주가 모처럼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수키님의 포트에 대해서 두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포트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중현 파트너가 40점, 그리고 김성훈 이사께서는 80점으로 두 분의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역시 점수가 아주 냉정하신데요. 40점밖에 줄 수 없었던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베이스를 50점으로 두고 거기서 잘한 것, 못한 것 그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잘한 것보다 못한 게 조금 더 앞섰기 때문에 일단 40점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잘한 점 쭉 말씀드려도 되죠? 네네. 잘한 점은 이제 섹터 분산이나 현금 보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적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분산해둔 섹터가 그렇다면 좀 그 섹터들이 좀 소위 말하는 대장급 섹터였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 섹터 안에서도 이 종목들이 과연 대장급 종목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잘 모르겠었어서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색깔 그럼 이 포트폴리오의 이분의 색깔은 과연 어떤 색깔이었을까? 그게 잘 안 보인 것 같지 않았어서 저는 40점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이사님은 80점을 주셨는데 어떤 점이 잘 돼 있다고 보셨을까요? 네, 좀 내용을 보게 되니까 투자 경력이 한 1년이 조금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 투자 경력에 비례해서 본다라면은 그런 나쁘지 않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종목들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만 다 꽉꽉 차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개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주도주가 있다라면 그것만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점수를 그나마 좀 좋게 드린 이유는 무엇냐면 일단 수익률을 따라서 나름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한 흔적이 좀 보여서 이렇게 점수를 좀 높게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테마주가 없습니다. 급등 테마주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도 모르게 급등한 종목들에 추격 매수를 해서 물려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종목들의 또 면면을 보게 되면 나름 그래도 좀 이유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좋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이사님은 모든 걸 떠나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흔적이 보여서 높은 점수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테마주가 없다는 점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박권 앵커가 오늘도 스키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셨나요? 네, 자 수키님은 주식 1년 차입니다. 재미있습니다만은 또 너무 어렵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수익을 올리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투자 성향 좀 볼까요? 안정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매수 기준 같은 경우는 손실은 10%, 이익은 30%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걸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하고요. 가격이 싸 보이고 그래도 자기가 알만한 기업들 위주로 고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수키님 1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수키님이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나름 또 이렇게 매도 기준도 좀 세우고 묻지마 투자보다는 자기가 주로 아는 것에 좀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1년 차지만 좀 잘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쭉 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년 차시니까 곧 2년 차가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하나만 더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다만 이제 그 이분이 가격이 싸 보이니까 한번 좀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이 싸다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그냥 고점 대비 그냥 단순하게 많이 빠져서 좀 많이 싸 보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가격이 싸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밸류에이션 레벨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굉장히 비쌌는데 빠져서 비싸진 거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괜찮았는데 빠져서 진짜 그 말 그대로 싸진 레벨인 건지 그거에 대한 본인이 좀 가치 판단을 내리시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키님의 현재 포트를 보면 비중이 높은 포스코홀딩스와 위메이드가 현재 전체 수익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워 보이는데요. 먼저 수키님이 보내주신 궁금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트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유한양행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5월 빅 이벤트 이야기를 듣고 샀는데 매수 타이밍 괜찮나요? 라고 하셨고요. 포스코홀딩스는 하반기까지 들고 가면 수익 전환이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으로 주목받은 크래프톤과 위메이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오늘 상장한 뜨거운 종목이죠. HD 현대 마린솔루션 공모를 받았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유한양행 궁금증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이제 때가 왔다 해가지고 친구 말을 듣고 샀다고 하십니다. 5월에 미국에서 큰 행사도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샀다고 하셨는데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 아스코를 앞두고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수키님의 선택,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가 참 투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흐름을 좀 많이 탑니다. 전체 섹터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하면은 내 종목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흐름에 휩쓸려서 같이 좀 못 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5월 아스코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이벤트가 남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8월이죠. 8월에 이제는 레이저 트닙의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유한양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제약사입니다. 돈을 버는 제약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레이저 트닙에 대한 멀티플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그 전에 앞서서 전체 바이오 섹터의 투심 자체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뭐 바이오 섹터 흐름 자체가 일단 이것이 뭐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HLB의 FDA 승인 이벤트가 있고 또 그 같은 주에 리제네론과 마일란의 승소에 대한 어떤 소송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섹터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바이오 섹터 역시도 다시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호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벤트와 재료가 가지고 있는 유한양이 어느 정도는 우호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좋지만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이 불투명해서 투심이 오늘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가 지나면 우호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끌고 가는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스키님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궁금증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몸담았다가 퇴직한 회사라고 하시는데요. 좋은 기업으로 남아있는 회사라 좀 손실 기준을 넘었지만 그래도 계속 홀딩 중이라고 하십니다. 한중현 파트너가 보시기에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면 지금과 다른 분위기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2주 전에도 그 상담해 주신 분이 그때는 이제 친한형이라고 하셨나요? 친형이라고 하셨나요? 그분이 이제 친형이 포스코홀딩스에 재직을 하시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셨다. 그게 이제 기억이 남는데 네네. 그거랑 거의 완전 똑같은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주 전에 그 상담을 해주셨던 그분도 그리고 오늘 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수키님도 어쨌든 이제 공통적으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좋은 이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 좀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좋은 기업의 회사가 꼭 좋은 주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 건 아는데 이게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그게 좋은 주식인지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게 결국 이제 좋은 기업인 건 알겠지만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가 되는데 이 거래되는 가격이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레벨 대비 내지는 밸류에이션 레벨 대비 좀 합당한가 아니면 너무 오버밸류가 돼 있나 혹은 언더밸류가 돼 있나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지금 좀 손실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이전에 사셨겠죠. 지금 가격도 제 기준에선 조금 아직도 좀 오버밸류 상태인데 여기서 더 높게 사셨다니까 좀 꽤 높은 가격에서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 기다리셔서 이제 수익까지 보시려면 그래도 이분의 그 평균 단가가 이제 받은 걸로는 한 48만 원 거의 이제 한 50만 원 가까이인데 여기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기업 가치가 거의 20% 가까이 오를 만한 그런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럴 만한 이벤트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반기에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하반기에 좀 기약 없이 갖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럼 생각을 해본다면 당장의 포스코홀딩스의 기업 가치가 20% 레벨업이 될 만한 이벤트가 없으면 이제부터는 좀 기약이 없을 텐데 그 기약 없는 기간 동안 그냥 기다리실지 아니면 일부라도 정리하시고 그 정리하신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매매하셔서 기회 비용을 이제 좀 수치를 하실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또 이 의뢰자분들 중에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좀 하반기 때 근데 좀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순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질문은 크래프톤과 위메이드. 이 수키님이 일단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본인이 이제 즐겨하는 게임 그 두 기업을 이렇게 담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위메이드가 이제 사고 나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당황스럽다라고 하셨고요. 자, 어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리고 크래프톤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 이 두 게임에서 어떻게 좀 보세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보여주고 시간 내에서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6월 26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분기가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는 것은 결국 펍지 IP 결국은 이런 IP가 상당히 좀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신사업된 부분들, 특히나 인조이라는 게임이 2025년에 이제 이제 개봉이 될 텐데 일단은 인조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올 한 해만 놓고 본다라면은 펍지의 기존 IP만 가지고서도 충분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어느 정도 성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보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위메이드인데요. 최근에 위메이드가 나이트크로우가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동시 접촉자 수가 이제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고서 좀 이제 고가권에서 물리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적을 봤는데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매출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나름 증권사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용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좀 살짝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시간의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 잘 이제 좀 고쳐 나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일단 시간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 일단 시간을 좀 녹이는 어떤 투자가 선행이 된다라면은 주가는 다시금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주가의 경우는 좀 위믹스라고 하죠. 위믹스 가상화폐인 위믹스의 흐름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위믹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역시 주가가 좀 튀어가지 못하고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손절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좀 더 끌고 가도 되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위메이드는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수키님이 이 리쥬란 제품이 좋아서 사용을 했는데요. 상장사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달에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제품도 좋고 해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수익률이 이제 수키님이 세운 기준인 30%에 다가서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목표 수익률을 좀 더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아이템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2분기 이후부터 한 여름까지 좀 실적이 되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파마리서치에 대한 전망 자체는 중기적인 전망 자체는 지금보다 오히려 지금적 13만 원 가격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이제 수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키님에 한해서는 이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가격에 이제 도달을 하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 이제 투자 성향을 한번 쭉 들어보시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일상 속에서 찾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 소위 말하는 그 피터 린치식의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좀 표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상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셔야 돼요. 뭐냐면 그 일상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데 그 투자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그리고 그 현재 그 투자 아이디어가 발현이 될 만큼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이 싼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파마리서치는 지금 당장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가 싼 레벨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좋은 회사가 꼭 좋은 주가인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이 세우신 기준대로 한번 그 매도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하실 때 그때 한번 밸류에이션에 대한 계산을 해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셔서 그때부터 만약에 진입을 잘 하셨으면 그때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모주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상장을 했죠. 한 주라서 크게 신경은 쓰이지 않지만 공모주는 보통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사님, 오늘 보통 그 공모주가 윗꼬리를 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오후장에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 마린솔루션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공모주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약 4조 원 정도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4조 원대이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 특히나 BM이라고 하죠. 지수를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편입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내일부터 이제 지수에 반영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12시까지
1차 얼추적으로 이제 물량을 소화를 시키는 것을 기관들이 확인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쓸어 담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장 마감 후에 수급을 보시다도 기관 중심으로서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회사 주식의 어떤 가치와 밸류에이션을 따지고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BM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사고 보자식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종목들과 달리 이런 흐름이 좀 독특하게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흐름들이 올 초에 한 번도 있었죠. 바로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한번 이런 비슷한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그때처럼 뭐 따상해 가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기관들이 어느 정도 얼추 채우고 나서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 차원에서 한 주 정도니까 계속 한번 끌고 보시면서 추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 차원에서 한 주 정도니까 끌고 가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외에서 2%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키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다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현 파트너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참견으로 2년 차부터는 좀 더 깊게 공부하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 또 S&P랑 나스닥 ETF로의 환승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특히나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그 투자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뎁스를 들어간다면 이제 2년 차부터는, 그래서 생활 속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셨으면 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이제 과연 밸류에이션에 합당한지 아닌지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3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어서 그렇게 한번 좀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한번 플랜까지 짜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크래프톤, 위메이드, 세경하이테크는 모두 매도를 하시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유한양행은 이제 이번에 그 리보세라닙에 대한 리보세란 맞나요? 그 렉나자에 대한 그 이슈가 이제 끝난다면 오히려 세로니우스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매도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크래프톤이랑 위메이드도 그냥 다 같이 매도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게임 섹터 자체가 뭐 그렇게 좀 물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경하이테크도 이제 뭐 비중이 좀 작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폴더블이 과연 좀 부각을 받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좀 퀘스천 마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금 확보를 좀 주문을 해드렸고, 포스코홀딩스는 제 비중을 축소하신 다음에 오히려 거기서 확보된 현금으로, 저는 이제 그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그 미국의 ETF 충분히 보실만 하니까 이분께도 한번 같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훈 이사 참견 들어갑니다. 일정 손실률 넘어가면 꼭 비중 축소 또는 손절,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 주셨고요. 유한양행과 위메이드 각각 비중 축소하면서 환승 종목 현대로템, 이수페타시스를 알려주셨네요.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방산 종목이 없으시기 때문에 방산 종목 하나 정도로 해서 현대로템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래프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를 통해서 반도체 종목이 이제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조선주들이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뭐 HD 현대중공, 여러 가지 좀 탑픽이 될 만한 조선주가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들 종목들에 비해서 약간 좀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종목인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는 것 같이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포트의 참견 잘 들어봤고요. 오늘의 주인공 수키님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부자 포트폴리오로 꼭 대변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키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 외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오르는 건 제일연마고요. 이 시각 현재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상장에 나선 신규 상장주로 정규장에서는 96% 정도 상승하면서 더블에 근접을 했었는데요. 현재 시간에서 거래량이 좀 쏠리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5%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실리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은 없고요. 바른손 ENA가 단주 거래로 9%대 상승을 보이는 점, 또 원하이텍도 8%대 보이지만 단주 거래인 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시간외에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서 라인야후 CPO가 퇴임한다는 소식에 이 시각 현재 1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4%가량 하락하면서 18만 6,2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나 우선주도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마니커가 1% 정도 밀리는 모습이죠. 정규장에서 최근 브라질 폭우 사태로 콩 가격이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음식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8%대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브루가 5%대 하락을 보이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드바이오텍 단에서도 4%대, 역시 사료와 음식 테마로 엮이는 마니커 FNG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4%가량 밀리면서 3,4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P 시스템 좀 체크해 볼까요?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가량 하락하는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현재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33,7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는 AP 시스템입니다. 조금 전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가대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주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예, 우선은 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뭐 반도체 장비, 급속 열 처리 장치로 이제 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OLED 장비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2차전지에 대한 매출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매출 감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앵커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뭐 전분기 대비해서도 많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 917억에 영업이익 72억, 그리고 순이익이 116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동안 주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신규 제품, 그러니까 RTP 장비가 낸드에서 이제 D램에서 또 시스템 반도체로 이제 영업을 확대되면서 이제 신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신규 발주에 대한 기대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또 이게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던 부분은 주가 하락에 좀 모멘텀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당분간은 좀 조정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신규 장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저점을 잘 잡는다면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도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4위도 확인해 봅니다. 4위는 네이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명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CPO가 이사직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에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인 신 CPO가 물러나면서 앞으로 라인야후의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현재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4위도 확인해 볼까요? 4위는 크래프톤이 자리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1분기 매출이 6,659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시가대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2% 넘는 상승과 함께 점점 더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오늘 코스피에 입성한 새내 기주로 정규장에서 정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시각 현재 6만 주 넘는 거래량으로 2%대 오름세에 17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AI발 전력 품귀 현상의 대체제, 천연가스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2거래일 연속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뭐 아까 서두에서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력의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이 굉장히 이제 전력난을 일으켰고 결국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시장의 흐름은 이제 전력이라든지 전선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저께 이제 많이 상승했던 부분 미코랑 같이 해서 미코파워에 대한 자회사 미코의 자회사 미코파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그 수소를 추출해서 산소와 반응시키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미국에 이제 수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약간 테마성으로 좀 묶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코도 아마 같이 올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 좀 강한 흐름인데 당분간 이에 따라서 이제 좀 주가가 수급적으로 몰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회사의 펀더멘탈을 바꾼다거나 이건 뭐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그러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약간 테마성이기 때문에 뭐 정말 일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가에 대한 부분을 잘 맞추지 않으면 정말 보유자 영역인 것 같고요. 섣불리 이제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하신다면 소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 중 5위부터 1위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황재수 지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알아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자, 내일장 101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종현 파트너, KB금융, 그리고 김성훈 이사, 이스페타시스를 내일장 101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종현 파트너 내일장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보니까 77,000원대 정도 다시 올라섰더라고요. 어떤 점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네, 그 포인트로 제가 이제 작가님께 말씀드렸던 게 그 앞에다가 저희 지금 기관 투자자의 러브콜 지속 중이라고 돼 있는데 저 앞에다가 어쨌든이라는 단어를 붙이긴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뭐 이래저래 어쨌든 계속 좀 오르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한번 드려봤는데 네네.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그 국내 증시에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에 대한 인기 자체는 그 연초에 대비 많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주가는 심지어 KB금융의 지금 주가 자체는 전고점 레벨까지도 어느새 쥐도새도 모르게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그래도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가 조금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유연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어쨌든이라는 그 표현을 써봤고요. 그래서 동사가 이제 방어주의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KB금융을 포함해서 금융 섹터 자체가 그 이제 지금처럼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하잖아요.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뚜렷하게 뭐 주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나 테마들이 없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좀 이런 소위 말하는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까지 빨아가는 방어주적인 성격들의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애매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좀 그렇게 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좀 저는 이제 여기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일 당장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KB금융을 사야 됩니까? 하면 저는 사실 안 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지금 타이밍에는 좀 평소에 사고 싶었던 테크 종목들, 특히나 IT 종목들 이런 것들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그런 종목들 좀 사야 할 것 같지 KB금융을 지금 당장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융 섹터 내에서 가장 훌륭한 종목인 KB금융을 오늘 그 101 종목을 한번 갖고 와봤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 러브콜 지속
중이다. 이 앞에 이제 어쨌든을 붙여서 오늘 포인트로 짚어주셨고, 자 김성훈 이사는 네 한번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오늘 포트에 참견 또 환승 종목으로 또 제시도 해주셨던 종목인데 지금 4월 말부터 지금 우상향 중이거든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하세요? 네, 근데 길게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작년부터 거의 작년 7월 이후부터 오른 게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힘을 고가권에서 비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LB라고 하죠. 이 PCB를 여러 장을 겹쳐서 이렇게 만든 것을 바로 이제 MLB라고 하는데 이 MLB가 이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슈퍼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MLB가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게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AI 가속기 시장이라는 것이 열리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부품으로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면에 있어서도 이제 구글량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의 실적인데 올해 말이면 증설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설 효과가 온기로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내년 실적 역시도 점프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북미 GPU 업체 뭐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라고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쪽으로도 이제 가속기 수주액도 이제 2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라간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 101 한중현 파트너는 KB금융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이스페타시스를 만나봤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는 주가권 증시 결국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사계지수가 0.6%, 선전이 1% 넘는 낙폭을 그렸고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한 건데요. 사실 미국은 19년부터 화웨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려놓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화웨이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선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이런 수출입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의 제재 수위를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 정오에는 중국에서 4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네요.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 0.3%, 프랑스 갸크 지수 0.6%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비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금리 결정이나 금융정책회의보다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데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회의 중에 내린 결정이 유로화 시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에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